대한방직 전주공장의 인수협상자로 주택건설업체 2곳이 선정돼 아파트가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도 변경 등을 두고 특혜 시비가 예상됩니다. 중국과 동북아 시장 진출을 위해 김제 자유무역지역에 조성 중인 표준공장 공사 중단이 반복돼 기업 유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농협이 직원들을 동원해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공사를 강행하려다 70, 80대 마을 주민들이 다쳐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인수협상 대상자로 주택건설업체 2곳이 선정됐습니다. 아파트 개발이 예상되면서 용도 변경 등을 두고 특혜 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사겠다는 2곳은 한양 컨소시엄과 부영주택입니다. 모두 주택건설업이 기반입니다. 아파트 개발에 나설 것이 유력시되는 대목입니다. 전주공장 부지는 공업용지로 아파트를 지으려면 주거용지로 바꿔야 합니다. 용도 변경 여부에 따라 개발 방향과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특혜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큰 이유입니다. 허가권을 진 전주시는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할 일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게 되면 전주시에서 그걸 수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공론화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특혜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주공장 안에 2필지의 땅을 소유한 전라북도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유지를 사들이지 않고서는 개발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한방직은 도유지 2필지 가운데 전라북도와 공동 소유인 1필지도 매각 대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땅 주인인 전라북도와 협의는 없었습니다. 틀린다든가 하면 그때 우리가 해드리고 협상하라고 되는 거니까요. 특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내부 확실히 결제 맞고 이런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대한방직이 앞으로 한 달 안에 매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매각이 성사될 경우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해 전북에선 49만여 명의 당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은 모레부터 15일까지 전북의 49만 명 당원이 휴대전화로 문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노 계열은 이번 재신임 투표가 당의 분열만 키운다고 강하게 반대해 전북에서도 친노와 비노 계열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공동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두 시군은 전문가와 주민 등 각각 11명씩이 참여해 지간선제를 중심으로 한 노선 개편 방향과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편한 노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동북아 시장 진출을 위해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안에 자유무역 지역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유치를 위한 표준공장 공사 중단이 반복돼 자유무역 지역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착공한 김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90억 원을 들여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표준공장은 26곳의 기업을 유치해 3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량 기업의 투자를 이끄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1차 하도급 업체가 30여 개 업체에 장비 대금과 자재비 등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 중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이라도 도움을 줄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아주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청업체가 석 달로 나눠 돈을 주겠다는 약정서까지 써줬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양보를 해서 한 보통 10%에서 한 20%, 30%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합의서 쓴 내용을 지켜준다고 해서 저희도 믿고 있었다가 지금 김제 자유무역지원은 대금 미지급에 따른 업체 분쟁이 잦아지자 해결을 촉구하며 올해만 3번째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이 건설 분쟁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해
일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준공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막 문의 오면은 연초에 준공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면 자기들도 그러니까 어디 이쪽으로 들어올 것인가 다른 데로 들어갈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과 동북아 시장 진출에 교두부를 마련하기 위한 표준 공장이 늦어져 기업 유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액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세종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액이 지난 2013년 1조 5천억여 원에서 올해 1조 3천억여 원으로 2년 만에 9%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용진우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등 13개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나타나 익산국토청의 예산 확보와 집행 과정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역과 인천공항역을 연결하는 사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용산역과 인천공항역이 연결되면 호남선과 전라선을 이용해 용산역에 내린 뒤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했던 전북 도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읍시와 한동협이 주민들과 협의 없이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를 추진하려다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농협 측이 직원들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려다 7, 80대 주민들이 다쳐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농협 직원들과 7, 80대 마을 주민들이 뒤엉켰습니다. 농협 측이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한 겁니다. 농산일을 하던 주민들이 달려와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팔과 갈비뼈가 부러진 아들과 어머니는 물론 장애가 있는 주민까지 13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저거들은 젊은 놈들이고 이제 한창 된 놈들이고 우리는 70살, 80살 다 먹은 사람들이 가서 뭐 얻었어요. 당했지 우리가. 농협 직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주민들은 농협 측이 사전에 치밀하게 일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아침 6시 40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오늘 정오면 서산마을 차단이 날 테니까 조합장한테서.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해를. 반면 농협 측은 일부 주민의 부상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주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지역의 고향이고 그 지역에 태어나 지금까지 자라고 농협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부모님 같은 분들을 함부로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서로 협의 없이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소상공인의 도로 점용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 영업장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1년 점용료가 50만 원이 넘을 경우 4차례에 걸쳐 나눠내는 걸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정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는 462건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 보안이 취약한 분야는 시스템 보안 설정, 홈페이지 보안, 패스워드 관리 등이었습니다. 아시아 미술의 오늘을 만날 수 있는 아시아 현대미술전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에서 열립니다. 소극장 연극과 젊은 작가 서완호의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어두운 숲속에서 꽃을 따는 여인의 모습이 신비롭습니다. 일본 화가 이시다 테치야는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남자를 통해 인간 내면의 공포를 표현했습니다. 축구장에선 2개의 건물, 작가 유은석은
남과 북으로 나뉜 분단의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전북 도립미술관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아시아 현대미술전에는 14개 나라 35명의 작가가 참여해 아시아 미술의 오늘을 보여줍니다. 국제적으로는 유일하게 매년 아시아 현대미술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전북의 작가들이 아시아로 진출을 하게 되는 교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 지하철에 탄 초보 장사꾼. 머뭇거리는 사이 입담으로 무장한 노련한 장사꾼에게 번번이 기회를 뺏깁니다. 이번 연극은 모두 4개의 에피소드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펼쳐집니다. 얼굴에 땀구멍, 털럭 하나까지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사진보다 더 진짜 같은 그림, 극사실주의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작가는 그림 위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물감을 흘리는 방식으로 표정 뒤에 감춰진 인간의 내면을 표현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군산 시간여행 축제 일정이 다음 달 9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3회째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군산 옛도심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독립군과 일본 순사의 대결을 테마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 쫓고 쫓기는 각시탈과 군산 근대 골든벨 경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노조원 500여 명이 올해 임금단체 협상 난항을 이유로 오늘 오후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회사는 비조합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조업에 큰 차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성과가 없으면 다음 주에도 부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정읍시 임안면의 한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48살 이모 씨가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던 이 씨가 머리에 벌을 쏘인 뒤 쇼크를 일으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완주군 봉동읍 한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야산의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야적장에서는 현재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임실이 27.9도, 전주는 27.4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전주 등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5에서 30mm가량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일요일까지 다소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